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338페이지 중간에 사망명례 연구를 보시겠습니다. 적천수에서는 지금 주부명례도 마찬가지입니다. 격국이 혼잡, 그러니까 이게 주보죠. 그러니까 진가, 진신가신이 혼잡하고 해소가 없는 경우, 그리고 용신이 사절되는 경우를 가장 꺼립니다. 이런 때 우리가 수명에 어떤 위험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정묘임자, 기해, 임신, 신자 수국의 해묘, 목국입니다. 정임합이 있습니다. 정화는 쇠하죠, 쇠. 그래서 정화는 합거되고요. 임수는 원래는 임수가 왕하죠. 극왕이라고 했는데 그냥 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합류되죠. 정임합의 거류죠. 당연히 격신은 합류된 임수이고요. 신중 경금이 간목을 제거하고 임수를 돕습니다. 개수를 설하는 을목, 묘의 상용신이죠. 개수가 혼잡하고 수국을 이루고 있는데 을목이 그 개수를 설할 정도의 역량이 부족하죠. 그리고 정화까지 있어서 을목을 설합니다. 따라서 청하게 하는 게 불급이죠. 청순관을 완전히 진한 통과한 격국이 화주팔자가 아니죠. 그래서 격국 수준이 높지 못하다. 격신, 진과 음양이 혼잡 동항하거나 같이 세절하면 중대한 재난이 있거나 사망한다. 기운의 임진년. 일단 대운을 보면 기토는 본래 개수를 극하는 거죠. 그러면 좋은 역할을 하는데 여기 이 팔자에서는 임수를 극합니다. 따라서 기신이죠. 유금은 신금의 녹지이기도 하죠. 그리고 성용신, 을목을 충합니다. 이것도 기신 역할을 하죠. 그런데 유년에서 임진이 왔습니다. 임수가 오고 진토, 신원국과 신자진, 수국 임계수가 왕하고요. 또 대운에 유금을 합합니다. 따라서 용신 경금이 신금과 혼잡하고 여기는 수국이 이루어지니까 임계 혼잡입니다. 또 여기는 절이 되죠. 절. 따라서 진신과 가신이 혼잡 동항하고 용신이 또 혼잡하고 성용신은 절이 되죠. 그래서 진가가 같이 왕합니다. 기운의 기토는 유금의 장생, 윤간의 장생은 설을 대동. 따라서 기토가 개수를 극하는 힘이 약하여 불길하다. 임진년 정임합 3개의 임수와 1의 하나의 정화이나 원국에서 정합이 아니며, 원국에서는 정합이 아니죠. 쇠약하에 이미 합거된 정화는 유년임으로 합류하여 묘를 설하니 흉하다. 이 임수가 합하고 있는 정화가 유년에서 다시 합을 해서
영양을 회복하죠. 그래서 을을 설하죠. 일단 청용신이 설을 당하는 거죠. 원국의 묘는 본래 임수 격을 청하게 하는 것으로서 묘가 자를 형하게 하여 임수를 청하게 한다. 묘가 자를 형함으로써 청하게 하는 거죠. 설하는 건데 청하는 그 자묘형을 이렇게 봐도 됩니다. 임진년은 신금의 고, 진이 유를 합하고요. 유는 합류되고 대운유금이죠. 원국의 신자 수국에 설을 당하죠. 정화에 극을 당하고 그래서 합류가 됩니다. 유월은 묘를 극하고요. 자를 생하고 묘는 간이며 용신이 피극되니 간의 병이다. 6월은 지금 임신년 6월이죠. 임진년 6월. 유월은 진토의 관할 구간이긴 한데 이것이 원국에 있거나 대운에 있으면 6월도 유년 진토를 뛰어넘어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유금이 묘를 충할 수 있는 거죠. 대운의 유금과 같이 작용을 해서 묘를 충합니다. 질병은 6월의 대기, 이게 그 기신월이면 특히 더더군다나 대기인 묘목이 취약한 시기이고 6월이 기신월이죠. 그래서 묘목에 응하는 상을 읽으면 간이죠. 신자지는 임계수를 회출하죠. 임계수의 음양이 혼잡 동항하고 구응이 없으니까 급성 간병으로 사망한다. 유는 묘를 충하고요. 자에 설을 입고 지는 유를 합하고 신자진 수국을 지죠. 그러니까 대운의 유, 6월의 유, 그 다음에 진, 이것들이 다 기신 역할을 하는 것들이죠. 질병으로 사망한 사례를 보시죠. 기해, 임신, 신묘, 계사. 해묘, 목국이 있고 임수가 투간에 있습니다. 그러면 기토가 투간에 있죠. 그리고 목국이 있습니다. 갑을이 있는데 신금이 있기 때문에 격신은 임수, 그 다음에 경금으로 갑을 제거하고, 계수는 기토가 시에 비록 유기하지만 월에 무기하죠. 그래서 묘, 해묘, 목국의 묘로서, 을묘로서 계수를 설하죠. 설계. 지금 원의 글에서는 창용신이 해 간목이라고 하는데 이건 잘못된 겁니다. 못하겠죠. 그 중국의 이 본토 사람들의 주거법 글들을 보면 가끔 이렇게 좀 황당한 내용들이 보이는데 이건 아마 못할 겁니다. 을목이죠, 을목. 격신이 임상관이고요. 그 다음에 용신이 경금인데 청용신은 해간목. 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청용신 이렇게 바꾸고요. 정묘운 정운, 정화는 기신으로서 기토를 생하고 임수를 합류하는 희신신 역할에 같이 있다. 해묘 및 사마 목국이 이루어지는데 갑을목이 모두 기신입니다. 을목은 청용신인데
정묘, 정화는 원국의 임수를 합하죠. 그 다음에 묘는 해묘, 목국, 목국을 이루죠. 묘만 오면 우리가 청용시인데 도리어 목국을 이루어서 갑을목을 혼잡하게 합니다. 따라서 기신 역할로 바뀌는 거죠. 임수는 격신입니다. 격신인데 임수가 와서 대운에 정화가 오죠. 정화가 와서 임수를 합하는데 다시 유년에 임진년이죠. 임진년. 유년에 임수가 오면 정화를 회복시키는 역할입니다. 이게 무슨 대운의 정화이기 때문에요. 합거나 합류로 보지 않습니다. 운이나 유년의 어떤 글자는 일시적으로 작용이 중지되는 것, 아니면 작용이 중지됐다가 다시 작용력을 회복하는 것, 이렇게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정화는 기신인데 작용력이 없다가 다시 작용이 있게 되는 거죠. 정화는 을목을 설하는 기신이죠. 대운은 이렇게, 정묘는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임진년, 임수는 격신인데 대운의 정화, 원국에 같이 쟁합하는 거죠. 쟁합이라기보다는 하여간 정화의 입장에서 영향이 유지가 되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는 거죠. 그것이 유년의 임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격신이 와서 기신 역할을 하는 거죠. 본래 희기의 반대 측면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정화는 기신인, 임수는 정화는 합거, 그런데 다시 합주. 영향은 현재 약화되지만 약간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기신도 아니고 완전히 희신으로 바꾼 것도 아니는, 임수는 기신으로 완전히 바뀌어버렸죠. 역할이. 유년의 상은 유년 천간이 기준입니다. 임진년, 임수는 격신, 일간의 재성, 임수는 일간의 상관이죠. 이건 수정입니다. 상관. 식상의 인사물. 이 지금 재성으로, 여기는 처제에 붙인 부와 재물 활동성, 이것은 재성을 말하는 거죠. 수정. 이것은 삭제해야 됩니다. 격신을 기준으로 하면 임수는 비견이죠. 그러니까 식상과 비견의 부정적인 측면이 여기에서 발휘가 되는 겁니다. 상관은 손상되는 것, 다치는 것,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관은 관에 대드는 거니까 주로 좋지 않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지만, 상병제에서도 상관은 상병제의 그 기미가 있다고 보는 거죠. 비견은 자신의 몸이죠. 어떤 자신의 주관성, 고집, 체력, 이런 것들입니다. 대운은 목구우스 일간의 재성이죠. 그러니까
격신의 식상이니까 이 목국이 귀신 역할하는 거죠. 그래서 활동성, 진로, 이건 활동성은 재성, 재호는 식상, 진로도 식상. 이런 것들이 재성과 식상의 어떤 키워드인데 응하는데 격신, 가신을 설진하니 신상에 병재가 있을 수 있다. 이런 것들이 막히고 부정적으로 지체되고 방해되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병재나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된다는 거죠. 이모, 이민, 을묘, 개미, 묘미, 목국, 인호, 화국 이렇게 됩니다. 임수가 투간에 있어서 임계수가 투간에 있죠. 그리고 병정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병화도 지금 병정화가 있는데요. 그러면 목생화 해서 간목은 이미 병화, 임수가 있긴 한데 임수가 약하죠. 그래서 여기서 간목은 취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개수가 있고 묘미 목국이 있습니다. 월에 또 왕하고 년에도 생지죠. 임수가 유기하죠. 주보는 이렇게 을개 병무가 되는데 궁통부감에 보면 을목일월생은 병화를 취하여 한기를 해소하고 약간의 개수로서 자유케 하야 하는데 병화를 곤란하게 하면 좋지 않고 화가 많으면 개수를 사용하고 뭐 이렇게 막 이야기가 있죠. 거기에도 지금 개수가 있고 병화가 있습니다. 똑같이 이렇게 주보로 취한 결과도 궁통과 통하는 거죠. 임수는 년월시에 약하죠. 간목을 생하는 힘이 무력합니다. 그래서 간목이 격신이 불가하는 거죠. 우회하는 방법을 취합니다. 다만 년월의 화국이면 년월에서 국을 이루는 것은 용신으로서 거의 반드시 사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신축은 신금이 격신이죠. 여기는 지금 개수 편인이 청용신이 아니고 을목을 돕는 그냥 호위용신이죠. 신축은 신금이 격신 을목을 극하고요. 무자년이 되면 무토와 개수를 합과합니다. 개수는 원국에서 쇠한 상태죠. 원래 임수가 있어서 개수의 입장에서는 겁재인데 그러면 쇠하지는 않다고 보는데 미토에 또 고신이 있고요. 그렇지만 묘미 목국을 이루고 인월이어서 설을 당하고 있어서 쇠하다 이렇게 보면 쇠. 그래서 개수가 무기력해지니까 정화가 살아나게 되고요. 병정화 용신이 혼잡됩니다. 자오충 또 간목이 부활하죠. 그래서 또 가불목이 혼잡합니다. 격용신이 모두 혼잡 전투. 원국의 미약한 수가 유년에 와서 화목을 손상하니 화목의 기운이 발동. 그러니까 왕자가 충발하는 거죠. 그 왕한 것이 유년에서 건드려줘서 어떤 노하는 거죠. 미약한 원국에서 수가 미약한데 유년에서 와가지고 강한 수목을 손상합니다. 수목이 도리어 화목이 도리어 약한 수를 반극이라고 해야 되나? 반극해버리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수와 관련한 병, 혈액병이죠. 화와 관련된 것은 혈액병은 아니죠. 이것은 뭐 심장병, 심혈관 계통이고요. 수가 와서 강한 화를 쳐서 아까 말한 반극이 일어나는 현상은 혈액병으로 보는 것이 더 합리적입니다. 한 가족의 일을 보는 법. 병술련에 사망한 교통사고로 부친의 팔자는 갑진, 신미, 정묘, 무신, 신진, 수국, 묘미, 목국이 있습니다. 신금이 투간에 있어서 을목을 극하죠. 그래서 격신은 월이 끼어있는 국이 목국이니까 갑목, 신진, 수국, 임술, 회출해서 임수가 용신, 이건 호의용신이죠. 이건 격신. 그 다음에 을목 가신을 신금이 제거합니다. 의뢰운이죠. 의뢰운. 해묘미, 삼합, 을목이 혼잡해 옵니다. 그래서 격국이 파괴될 우려가 있죠. 다시 병술련, 청하기 하는 신금을 합거해버립니다. 신금은 원국에 쇠하죠. 미토가 가버리고요. 진토도 가버립니다. 그래서 신은 합거되죠. 신왕의 효신을 만나는데 이건 원국에서 다시 인을 만나면 비명에 죽는다. 이 팔자는 지금 인성이 많아서 신왕이라고 하는데요. 그 다음에 운에서 지금 편인을 만났습니다. 편인, 효신. 편인이 신약시 또는 편인이 천간 지지의 식신을 볼 때, 이때 효신으로 바뀌는 거죠. 식신을 천간에서 보는 경우뿐만이 아니고 지지에서 보는 경우도 편인은 효신으로 성격이 바뀐다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을목이 지금 운에서 오르죠. 대운에서. 편인입니다. 정화의 식신, 미토가 있네요. 지지에서 미토가 있기 때문에 을목은 효신으로 바뀌는 거죠. 그런데 여기다 다시 운에서 겁재를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병화가 을목의 겁재죠. 이는 뭐 양인을 의미하는데 음간에도 적용을 하면 음간의 겁재죠. 그러면 비명에 죽는다. 대개 명국에 혼잡하여 막지 못한 두 개의 기가 있을 때, 격을 취하기 어려울 때, 이때는 신의 세왕을 불문하고 격을 청하게 하는 것이 용신이다. 살격에 관살 혼잡이면 상관도 비록 흉신이긴 하지만 청하게 하는 용신. 당연한 얘기죠. 비견격에 겁재가 혼잡하면 관성이 용신. 이런 식으로 보는 거죠. 음양이의가 다투는데 억지로 성격한 팔자는 운에서 파격되면 사망한다. 비견격 이런 거 생소한데 이 주보법에서는 그냥 그렇게 비견이 격심의 비견격 이렇게 보는 거죠. 건록격 이렇게 전통 격국에서 논하는 것을 구태여 갖다 쓰지 않아도 됩니다. 갑인 정묘, 경술 정해, 해묘 목국, 인술 화국,
정화가 투관해 있고 갑을목 병정화가 있습니다. 묘술 합도 있네요. 그래서 엄격히 말하면 인술, 화국, 해묘, 목국 이런 것들이 전부 해소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묘월에 정화가 투관해 있어서 갑목을 격신을 하고요. 해수를, 해임수를 호유용신, 이건 격용신, 정화는 청신입니다. 천간에 정화가 불투출하면 인술은 병화만을 회출하고 정화는 격신불추가 원칙이다. 이건 뭐 이수 선생이 천간의 유인력 뭐 해가지고 병, 지지에 뭐 인, 술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 걸 본 적이 있는데 이게 이론적으로는 인술만 있으면 병화만 회출한다 라고 하는 것이 이론적으로는 타당해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에서는 술 중에는 병화가 고신인데요. 정화는 고신과 같은 오행의 지장간이죠. 그래서 술 중에 병정화를 같이 쓸 수 있는 것으로 주보추용을 할 때 제가 앞에 설명드렸을 겁니다. 술, 미도 마찬가지죠. 미도 여기에 갑목의 고인데 을목을 취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원칙이긴 하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활용하진 않는다. 그런 게 더 많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읽어보시고요. 정사, 개축, 임진, 신해, 사축, 신금이 투관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개와 정이 있죠. 그러면 신금을 쓰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시지, 해수, 그 다음에 일지의 수의 고, 수가 왕한데 또 사축에 회출하는 회국하는 경금도 숨어 있죠. 그러면 임수를 쓰고요. 경금을 호용신 쓰면 경금을 월년원에서 경신금을 회국한다고 해서 경금을 써버리면 신금을 제거하는데 임수가 왕해서 임수를 처리하는데 곤란하죠. 따라서 임수를 격신을 하고 경금을 호유용신, 그 다음에 개수를 제거해야 되는데 신금이 돕고 있죠. 그래서 신과 개수를 같이 견지해야 되기 때문에 정화와 을목을 같이 쓰는 겁니다. 개미년, 병진운의 개미년이죠. 병진, 개미. 여기 지금 사망한 시기 여기서는 경호운 개미년이죠. 경호운 개미년. 경호 개미. 경호운 오운이네. 오운은 인호술 화국. 경금은 무력하죠. 화국 때문에.
개미년, 미토는 오미합, 해묘미 목국, 개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인호술 화국을 개수가 을목을 돕죠. 따라서 간목과 을목이 같이 혼잡하는 거죠. 개인연이 오면 개수는 상관인데 미토는 기신이고 정인입니다. 똑같이 다 기신이죠. 개수와 미토, 개미연이 온다고 하면 이때 이 사람이 죽겠구나 하는 것을 쉽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까요? 상관, 정인이 귀신 역할 할 때는 다 안 좋은 역할 하는 건 사실이지만 사람 목숨이 그렇게 간단하게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어떤 데에 우리가 포커스를 두고 이걸 봐야 되는지, 항상 주보, 음양이죠. 주보가 혼잡되는 거, 음양이 혼잡되는 거, 음양이 전투하는 거, 용신이 혼잡되는 거, 용신이 전투하는 거, 음양이 같이 사절되는 거, 용신이 같이 사절되는 거, 여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 보아야 이 흉한 어떤 사건을 읽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지금 주보 추용을 후에 보면 더 훨씬 눈에 잘 들어온다는 거죠. 임계수가 병진운, 병신합, 병신합이 있고요. 그 다음에 미토, 해미, 목국. 그렇죠. 병진, 병신합. 신금은 합류가 되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개수를 생하게 되겠죠. 일과 진과 일치는 자영으로 고신이 형출되고요. 임계수가 또 혼잡합니다. 개미년, 개수는 정화를 극하고 미토는 월지 축을 충합니다. 사축 회의 경금한 걸 깨고요. 미진은 신을 공출해서 임계수를 공출. 이렇게 보기는 하여튼 일단 지는 수의 고, 개수 유년이 오면 개수는 신금의 생까지 있습니다. 미토는 해미 목국을 하죠. 그래서 진중의 임수는 가버리고요. 여기서 해미 미가 해와 국을 이루고 병진 대운의 진은 진을 형을 해서 임수를 가게 만듭니다. 개수만 개수와 가신, 개수와 개수를 돕는 신금이 왕하죠. 이런 경우에는 임계수가 사실은 가버리는 거죠. 음양이 가버리는 거. 혼잡이 아니고요. 그래서 진 아니면 이 경우에는 지금 개갑을 충출한다.
뭐 전국이 모두 인동되고 뭐 이런다 이렇게 보는데 간단합니다. 그냥 진진, 그다음에 경금이 있고 축경금이 있고 해미가 목국을 한다고 해서 경금이 다시 그걸 제거하기 때문에 목국이 이루어지지 않죠. 그래서 임수나 개수가 다 자기를 도와줄 글자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혼잡하는 거죠. 그리고 같이 그래서 왕해지는데 또 그렇게 왕해진 다음에 또 다시 극설을 당하는 거죠. 해수는 진토도 마찬가지. 진토, 무토, 진진창이가 진만 남는 거죠. 사실은. 개수는 또 미토가 있고 축토가 있습니다. 충미충. 전국이 모두 인동하고 임계 손잡, 동황, 무해, 사망. 그 다음 팔자는 기사, 병인, 이민, 을사, 인사형 두 개나 있네. 목은 여기서는 그러면 인목은 격신이 되지 못한다는 걸 금방 알 수 있죠. 따라서 인사형으로 왕해지는 것은 병화입니다. 기토가 있으니까 당연히 병화, 간목, 기토 이렇게 쓰는 거죠. 간목은 손상되고 있죠. 손상. 기토는 도리어 정화를 설하라고 취한 청용시인데 병을 설하죠. 그래서 귀신 역할을 하는 거죠. 제대로 주보들이 제대로 작동하는 게 없으면 격국이 낮은 거죠. 여기는 음이 인월이면 음이 체죠. 그래서 양을 용해야 됩니다. 양을 용해야 되는데 근데 목이 목극토로 가지 않고 목생화, 병이니까 목생화로 가기 때문에 다시 양이 왕해져 버리죠. 그래서 음이 손상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팔자는 음이 손상당해서 음이 그래서 안 좋은 경우에 속합니다. 음양법이라는 부분을 보시면 이게 지금 화가 목을 설하고 화가 생토하고 토국수해야 된다. 그런데 일주가 모처럼 일주가 이민해서 수생목을 해버리죠. 그래서 흉하다. 화설목은 좋지만 화생토가 없다. 있지만 없는 것 같다. 즉 기사가 화생토가 되긴 하는데 토국수로 연결되지 않으니까 없는 것 같다 이런 거죠. 갑자운, 을유년, 갑자을, 금금목, 수생목. 원국에서
이 대운에서 오는 어떤 음양 조합을 원국에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받아들이면 도리어 다른 방향으로 작용을 해버린다. 갑자원은 수생목이, 을유년은 금국목이죠. 그래서 금국목은 양을 도우려고 하는 것인데 원국에 해당 조합이 없습니다. 그래서 쓸지 못하는 거죠. 도리어 사유금국으로 화극금이 되고 금이 목을 극하지 못하게 돼서 음을 도우니까 양이 손상되는 거죠. 대운유년의 동주, 음양용신, 아까 말씀대로 예를 들어서 갑자, 그럼 수생목, 의류, 그러면 금극목 이렇게 보라는 거죠. 원국에서 수용 가능해야 긍정적인 작용을 얻는다. 없으면 반대쪽으로 가기 쉽다. 금극목이 대운에서 왔는데 그러면 금극목이라고 하면 목이 토를 극하지 못하게 해서 불가하게 해서 토가 자유롭게 되고 그래서 토가 수음을 극하도록 돕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그게 필요한 건데 만약에 그게 원국에서 금극목의 조합이 원국에서 없으면 그런 기능이 발휘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 같은 팔자가 있어요. 하남녀가 있고 산서녀가 있습니다. 묘미, 목국, 진술충 이렇게 되어 있죠. 무토가 투관에 있습니다. 신금도 있네요. 그러면 무병신이 됩니다. 묘미, 목국하고 정화가 있는데 그러면 을목으로 기토를 설하고 그리고 정화로서 을목을 보면 어떤가. 정화는 무토를 생하고 또 기토를 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화는 취하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신금이 있어서 신금을 써야 되죠. 따라서 을목은 희신 역할이 가능하긴 하지만 희신은 아닌 거죠. 주보로 취하지는 못합니다. 명리풍수라고 하는 건데요. 우리가 동일사주 논란이 사주팔자의 한계 중에 하나겠죠. 왜 동일사주는 동일한 운명을 살지 않는가, 동일한 인생 경로를 거치지 않는가, 그게 사주팔자의 한계 아니냐, 이런 말씀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진정한 동일팔자, 동일사주 없겠죠. 태어난 년월일시만 같다고 해서 동일사주다. 자, 우리가 사주로 보려고 하는 것은 육친, 이 제일 우리가 많이 보는 것들이죠. 그 다음에 격국, 사주팔자 같으면 겉으로는 격국이나 육친이 같아야 되죠. 그런데 실제 그 육친의 육친은 분명히 다른 거죠. 진정한 동일한 팔자라면 육친도 같고 쌍둥이 정도가 해당되겠죠. 쌍둥이. 그런데 쌍둥이가 동일한 어떤 인생 역정을 겪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경우에 또 그럼 쌍둥이 사주 명리학의 한계를 지적하는 그런 것들이죠. 쌍둥이는 왜 그럼 다른 인생을 서로 비슷하기도 하지만 다른 인생을 살기도 하는 것이 많죠. 경우가 당연히 배우자도 다르겠고요.
일단 지역 간의 다른 거, 또 사람 간의 다른 거, 그런 것들은 단순히 생년월일시만 같다고 해서 이렇게 같다고 해서 동일사주는 아니다. 만약에 쌍둥이라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주팔자는 간지, 시간과 어떤 공간, 이런 것들을 결합하는 표기 수단이죠, 간지가. 그래서 간지로 표시를 하는데, 그 이전에 간지는 시간 개념 중에서 순서의 개념이죠. 순서 개념. 갑일, 을일, 갑년, 을년, 자년, 축년, 이렇게 순서의 개념이지, 개념 우선 먼저 우리가 쓰던 것들입니다. 따라서 어떤 같은 시간이라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 자시라고 하더라도 여기는 순서가 있는 거죠. 명자시 있고 조자시 있고 하는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따라서 쌍둥이라고 하더라도 일단 순서에서는 다르죠. 동시에 태어나지는 않으니까요. 두 번째는 환경이 다르죠. 환경 사주팔자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볼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은 이 사주팔자와는 사실은 평면이 다른 겁니다. 인문적, 지리적, 인문 환경에 지리적 환경도 포함되는 거죠. 그 다음에 국가 체제, 사회적인 환경이라고 보신다면 국가 체제, 사회주의 국가냐, 전제주의 국가냐, 민주주의 국가냐, 환경, 지리적인 환경, 인문적인 환경, 사회적인 환경 다 다르죠. 이런 것들의 어떤 이유로 인해서 완벽하게 동일한 팔자는 없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명리풍수라는 건데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매 시간대에 태어난 사람이 한 11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통계적으로 가능하겠죠. 지금 우리나라 시간을 나눠서 사주팔자로 만들어 보면 하루의 출생자 수와 나눠보면, 아니면 통계적으로도 충분히 검증도 가능하고요. 110명이 동일한 사주인데 일단 지역이 다르겠죠. 우선 부모가 다른 건 당연하고, 쌍둥이 빼놓고 형제도 다르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역이 다른 거, 그걸 명리풍수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이는데, 이 명리풍수로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바닷가에서 태어난 사람, 산속에 태어난 사람, 이런 것들이 각자 필요한 기운이 가까이 있는 사람, 유리하겠죠. 좋겠죠. 태극점은 고정되어 있는 거죠. 우리가 보려고 하는 기준점이죠. 기준점. 학력은 식상을 보는데, 식상이 희신이면 그것을 방해하는 것을 있으면 그걸 제거하는 걸 보는 거고요. 귀신이면 그것을 다른 것을 대체해서 보는 겁니다. 제가 쓰는 거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 팔자, 지금 병화와
용신 간목, 군약 신강, 이렇게 지금 뭐 설명을 해놨는데요. 지금 월의 본기가 기후의 같은 주에서 도움을 받고 호의를 받고 있죠. 따라서 신금을 격신으로 취하지 않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신금 격신, 용신은 기토, 경금을 제거하는 청용신이 병화, 그리고 희신은 간목인데, 우리가 가끔 보면 청용신까지만 취하고 희신은 취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간목은 이제 기토를 합하죠. 기토가 합류가 되면 우리가 용신으로 잡았기 때문에 좋은 거지만, 만약에 기토가 합거가 되면, 지금 여기서는 이 팔자에서는 기토가 합류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병화가 돋고 월의 기운, 장생으로 기운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운에서 병화를 제거해 버린다 그러면 합거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원국의 우리가 격신과 용신을 합하는 그런 글자를 희신으로 잘 취해서 놓지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간목은, 위에서는 병화를 취했기 때문에 당연히 간목을 쓰자고 하는 건데, 이 신금을 쓰고 기토를 쓰고 하면 간목은 합하는 관계가 생기기 때문에 그때그때 쓰임새가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간목을 희신으로 취하놓지 않는다. 리우시앙 선수. 주보는 이렇게 됩니다. 을목, 인사형이 있습니다. 햄이 목국인데 을목이 두간에 있어요. 거류를 봐서 그러니까 미토를 쓸 수 있다고 보면 이 개수를 쓰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취하는 것은 좀 재고해 봐야 되지만, 미토가 해와 화목을 해버리기 때문에 개수를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더더군다나 인사형 때문에 을목격신, 개수가 용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뒤에 유상 선수의 성적, 왕자를 강자로 바꾸시면 됩니다. 쭉 넘어가시고요. 중국 주보나 군신명리를 공부한 사람들이 설명해 놓은 걸 제가 다시 그걸 주보 이론에 맞춰서 제가 다시 해설을 해 놓은 것입니다. 이런 것은 행원론에서 설명을 드릴 텐데 한번 참고로 읽어보시죠.
그 다음 7혼요. 그 다음 352페이지 예제 201 이 발자는 왕채화라는 대만 그 가수인데요. 티아라의 뭐 보비인가 그 티아라 걸 그 리메이크한 보비라고 하는 노래가 한참 인기여가지고 뭐 무슨 백견내 만에만 좀 시끄러웠던 것 같습니다. 하여간 뭐 갑임 해묘미 목국에 유금이 있어서 당연히 갑목 임수 신금 이렇게 되는 거죠. 일모는 기본이 신하고 을을 합하면 6급이 나오고요. 기토 제거해서 얻는 거, 신금으로 제거해서 얻는 거 그러면 1급 4분이니까 합치면 7급 4분. 미인에 속하죠. 7급 4분이 굉장히 미인. 임청아가 한 7급 정도 됐나요? (355) 최유림 더 유명한 대만 가수죠. 상당히 춤도 잘 추고 그런 가수입니다. (10급이라고) 했는데 제가 계산해 보니까 을이 2급, 경이 6급, 한 8급 정도 나옵니다. 10급이면 아주 대단한 건데 그 정도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대만 뭐 이런 13급 뭐 이거 좀 과하고요. 13급이면 세계 거의 탑스타급인데 임수와 경금 11급 1분 정도. 자기 아버지가 뭐 약간 뭐가 좀 문제가 됐던 그런 계약상 매니저 겸 뭐 이런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 보시고요. 위다량이라는 이건 그 중국 그 명리학자인데 그분이 설명해 놓은 것들을 제가 천목승상이라고 하는 팔자를 설명해 놓은 것을 제가 이렇게 제가 풀어본 거죠. 주보로 보면 11급 3분 정도 나옵니다. 승상이면 11급. 급수 계산할 때 태극점이 기신이다. 그러면 그걸 우리가 제거해서 우리가 얻는 것을 우리가 재득이라고 앞에 제가 편의상 이렇게 하자고 했죠. 그러면 그 재해서 얻는 건데 그 재하는 것을 우리가 구응하는 글자, 구응신이라고 그랬죠. 구응신은 이 원래의 재해서 그 재하려고 하는 태극점 기신의 역량을 초과하는 것은 불가하는 것이 원칙이겠죠. 예를 들어 어떤 안 좋은 역할을 하는 것을 눌러서
그걸 누르려고 하는 거, 그걸 거꾸로 보면 그래서 그걸 얻는다고도 볼 수 있는데, 그것은 그 누르는 힘은 원래 것에 힘을 초과할 수는 없는 거죠. 완전히 다 끝까지 눌러도 거기 그것뿐이니까. 제가 10이라고 하는 어떤 역량을 갖고 있으면 그게 안 좋은 역량이면 이걸 제거해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최대한 10밖에 제거할 게 없는 거죠. 그래서 급수 계산할 때도 그런 이치를 적용해 보면 원래는 제하려고 하는 글자의 역량 이상은 얻지 못한다. 급수 계산할 때 그걸 적용시키면 됩니다. 우리가 지지가, 우리가 면월로 위주로 계산을 하지만 지지가 연결되면 이 경우 신자 연결되고요, 사유 연결됩니다. 그래서 지지가 모두가 연결돼 버리는 거죠. 천간, 예를 들어서 년과 월이 간합을 한달지, 아니면 월과 시가, 여기 월시가 간합하네요. 이러면 이것도 연결되는 거죠. 주봉승, 상서, 병화, 무토, 그 다음에 기와 신, 개와 을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급수로 검증을 해보면 개수와 을목을 쓰면 9급 4분이 나오죠. 제일 높은 급이 나옵니다. 9급 4분. 그래서 자, 기와 신, 개와 을, 개와 신, 이게 청용신 조합인데요. 이 중에서 개와 을이 제일 C급에 가깝죠. 그러면 여기서 원래 설명해 놓은 이 원서의 주장대로 수목이 좋다. 근데 제가 그 다음에 설명하기를 기토 비견, 신금 비견과 기토를 조합하는 거, 아니면 신금과 개수를 조합하는 거, 이렇게 해도 되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이 역할을 이건 역할을 중심으로 보는 거죠. 역할. 그런데 급수로 보면 세밀하게 따지면 개수와 을목을 취해야 된다는 것이 결론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신금을 써도 된다라고 지금 설명해 놨죠. 천간에서는 신금이 오면 병화를 합류하기 때문에 사실은 무방하죠. 신금을 써도. 이런 팔자 참 보기 드문 팔자입니다. 이거는 급수 계산으로 주보를 확정할 수도 있다. 그 다음 팔자는 간목, 임수, 정화. 육친이나 뭐 이런 것들인데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똑같은 어떤 우리가 이것은 지금 작은으로 고쳐주시고요. 이 똑같은 어떤 문제 의식을 갖고 있는 거죠. 계속 주보 추용을 제대로 하고 우리가 그 사람의 어떤 일생 행장을 설명하고 또 주어진 그릇을 계산해보고 하는 것들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충극으로 혼인관계가 좋지 않거나 사회 건강이 좋지 않다.
한 팔자를 가지고도 1시간도 할 수 있는데 지금 너무 늘어지는 것 같아서 제가 지금 그냥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 정격 치용을 하고 나면 최소한 70% 이상은 풀리기 때문에 정격 치용이 제일 중요하죠. 합류나 합거가 제일 중요한데 지금 정량은 논명의 요점이 아니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맹파들이 지금 합반, 합괴, 합파 이런 말을 쓰죠. 이거 맹파 분신명이라고 보아지고 설명을 할 수 있고, 주보법인데 주보법은 당연히 합류나 합거가 중요하죠. 이것을 합거나 합류로 운용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어중간한 어떤 합반, 합괴, 합동 이런 것들로 가짓수를 많이 늘려가지고 해결하려고 하지만, 일단 크게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합하면 합해서 가버리거나 아니면 합해서 머물거나, 굳이 하나를 넣다고 하면 합주라고 하는 걸 하죠. 이것은 주로 동하는 글자, 대운과 윤현이 합한달지 이러면 일시적으로 합류이기도 하고 합거이기도 한 상태, 그게 합주죠. 그래서 저는 세 가지입니다. 거, 주, 류. 여명에 가장 꺼리는 것은 식성의 혼잡이다. 이 관성과 살성을 공격하는 정위죠, 정위. 정성, 배우자의 정성. 여명의 배우자의 정성은 당연히 관살이죠. 그 관살을 공격하는 식상, 그것도 혼잡해버리면 아무것도 관이든 사이든 아무것도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가장 꺼린다고 하는 거죠. 그 다음 팔자는 무술, 신유, 이민, 신축, 인술, 화국, 유축, 금국이 있습니다. 신금도 투간에 있어요. 무토가 투간에 있지만 인술, 화국이 있어서 또 신금까지 투간에 있기 때문에 신금을 격신으로, 경금이 가신이죠. 그래서 기토로서 신금을 보호하고 인술, 화국으로 경금, 가신을 제거하는 거죠. 모다, 멸자, 관두이. 모자, 멸자, 관두이. 인성으로서 설명이 가능하죠. 인성의 폐, 정편이 혼잡 동항하고 거류신이 없으면 빈천하거나 불구 혹은 단명, 이것이 모다멸자 관두의 진의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